저기, 김 교수님. 예, 이석행 사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우리 그 정종관 박사님 참 말씀 유익했는데요. 정 박사님이 그 엑손 발데즈 사고 현장, 알래스카를 방문을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알래스카도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의 한 3배 정도 더 많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금 관리를 지금 그쪽에서는 그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저 문상무님 좀, 예. 아니 정종관 아, 정 박사님께서 박사님, 예, 예. 알래스카를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그러세요. 아, 그 기금은 지금 문성일 상무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안에 가지고 있는 기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그 알래스카도 엑손 발데이즈 사고 예, 예, 이후에 예. 기금을 지금 6천억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아까 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게. 아, 예, 예. 정 박사님, 정종원 박사님. 정 박사님 예,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알래스카에서도 보면 그 엑슨 모빌사에서 출연한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주로 이제 그 쓰는 부분은 요 해양 생태 복원 부분하고 또 그 수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2019년 2월 달에 그 앵커리지에서 열린 엑슨 발데스 오일 스필 30주년 그 기념 포럼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 기름 유출과 관련된 자료라든지 지역 기념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앵커리지 이외에 슈워드라든지 그다음에 그 발데스 이런 쪽의 지역은 자체 기념관을 가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구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그 자료를 전시하고 그런 그 해양 환경 교육 이런 쪽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엑슨 발데스 오일 스필 기념 재단에서는 이런 그 생태 보건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 수산 생산성 증진 사업 이런 쪽을 위주로 하고 또 그 방제와 관련된 이런 사업은 현재 워낙 시간이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이런 그 방제 작업의 관점이라든지 해양 모니터링이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과정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30여 년 동안에 그 이 알래스카 해역에서 그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해링 이런 종류의 생산성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미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볼드 이글 이런 그 독수리의 개체수는 많이 회복이 됐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지금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에 아마 저기 펜오션 범양상선 옛날에 그 오일 폴루션 사고가 저한테 잊히지 않는데 그 당시 서해안에서 이 그 오일 폴루션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어민들이 회사를 찾아가서
범양상선 그 회사에 막 인분을 뿌리고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스컴은 그 당시 완전히 범양상선을 진짜 나쁜 회사로 해가지고 완전히 지탄이 막 이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해운을 아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하게 좀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인분을 뿌리고 그런 사태를 일으킬까 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알려져 가지고 그 당시 UK P&I 클럽, 이 P&I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UK P&I 클럽의 그 서큘러에 이 기사가 실렸거든요.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이 기억이 저는 나냐면 이 한국 에서 오일 폴루션 사고 나면은 굉장히 그게 악명이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레임을 한 10배 정도 부풀린다. 이제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이제 그 당시 저도 한진해운에서 크레임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고 사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크고 작은 오일 폴루션 사고가 나면은 물론 허베이 사건 이전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조직화가 돼가지고 그 어민들이 한 3개월만 되면은 이게 크레임을 아주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로 크레임을 제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 사실과 그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또한 상당히 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자꾸 부풀리다 보니까 이제 P&I 클럽이나 IOPC 펀드 그러니까 결국 OCI, MF 뭐 펀드 컨벤션 다 이런 데가 다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도 어떤 신뢰가 이렇게 쌓이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보상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상호 신뢰를 갖고 그 어떤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그 어민들이라든가 그 어떤 그 해수욕장 그다음에 또그 여러 가지 회를 파는 횟집 이런 데는 당장 피해를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겠지만 그런 그 어떤 신뢰가 안 쌓인 상황에서는 보상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문수민 상무님이 어떻게 체계를 좀 잡아갈 건가,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IOPC 펀드하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정 박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2007년도에 허베이 사고가 났지만 2015년도 가서 보니까 생태계가 거의 다 회복이 됐다. 그 얘기는 한 8년 정도 만에 생태계가 거의 회복 상태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생태계가 언제까지 파괴된 상태로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 회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런 경험치도 감안해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협상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허베이 사건 이후에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횟집이라든가 또 해수욕장 같은데 이런 데서는 손해 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연말소득 신고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은 빨리 끝날 텐데 사실 그런 그 세금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된 부자료 어떤 거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현금 거래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실제 이분 피하고 이게 틀릴 것 같아요. 그러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연말 소득이라든가 소득 신고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일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투명성을 어떻게 좀
기립을 해서 그런 것도 보상하는데 빨리 조속 그 협의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이제 문승희 상무님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승희 상무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아니 쉬워요, 쉬워요. 그 문상무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아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피해민들이 과다 청구 문제는 늘 지적됐던 문제고요. 허베 유료 오염 사고도 피해 청구액 약 4조 2천억 중에 피해민 청구가 약 3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문명사회에서는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그 결과는 약 10% 미만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5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에 원북면의 어떤 해녀 마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해수를 이렇게 파이프를 묻으려고 하는데 기름이 나온다. 갔죠. 직원들로 갔더니 허베이 유료 오염 사고 때 그 찌꺼기들이 유증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태안반도 같은 게 피서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정을 했어요. 제가 묻읍시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묻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 원유라는 거는 우리 정 박사님 그 알래스카 가보셨지만은 30년 기념으로 가셨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해 배보상 측면에서 보면은 피해민들이 과다 청구다 막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그 관광 분야 제가 관광 분야에 종사를 했고 제가 실제 그 횟집을 경영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IOP에서 배당을 한 기간은 9개월밖에 안 해줬어요. 9개월. 피해 그 기간을 9개월로 쳤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할 때 불편한 지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민들도 최대 개월수로 따지면 12개월밖에 안 해줬거든요. 근데 엊그제 5일날, 8월 5일날 기름이 나왔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그분은 막 방송국 오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막 행지를 말렸어요. 피서철에 또 태안 관광이 또 무너질지도 몰라서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배보상을 하면서 금방 좋은 말씀 하셨어요. 아까 제가 저기 모두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에 이제 신속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보험 뭐 공단에서 자료를 받는다든지 국세청 자료를 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개별로 아까 우리 박신환 대표님이 현장에서 가장 잘 아신 대표님이신데 배보상하면서 개별로 하다 보니까 개별로 막 뭐 세금 자료 물세 전기세 나온 거 가지고 막 추정을 합니다. 막 최고로 많을 때는 23가지 자료를 요청해요. 관광 분야의 배보상을 받으려면은 23가지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전기세, 물세, 세금 계산서, 영수증, 장부 막 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이거를 시골에 대개 보면 바닷가에 이제 어촌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드도 잘 사용하는 시대였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추적해서 배보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아쉽지만은 현장에서 배보상을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제가 이제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해가 본 만큼 사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피해 본 만큼 한다는 게 무지개 어렵습니다. 증빙할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증빙은 이제 사고 이후에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뭐 사고 날 줄 예상하면서 자료를 준비해 놓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특히 유료염 사고 같은 경우 뭐 예고 없이 사고가 난 거라 자료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자료가 있는 분들은 뭐 충분하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증빙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소득 추계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비교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가 옆집보다 앞집보다 적게 받으면 화가 나요. 똑같이 주면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 추계 방식을 우리가 좀 업종별로 좀 만들어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뭐 해수부에서 이제 주무부처가 해수부이기 때문에 그런 각 그 바다의 업종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소득 추계를 만들어서 만약에 유료오염 사업의 배보상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정부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자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스파크 인터넷 박신환 대표님 일기장까지 다 해준다고 했어요. 일기장. 달력의 적응까지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런 정도라고.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률도 높고 또 그런 사고 때문에 인식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우리 태안 지역에서는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좀 습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소득 추계 방식이 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어업 쪽에 있는 업종별로 좀 코드를 만들어서 만들어 놨으면은 나중에 좀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해양수산부에서도 좀 두 분이 좀 들어와 계신 것 같으신데 혹시 되시면은 좀 말씀을 좀 이제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가 허베이 스프리트 오염 사고 났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크게 그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충분한 보상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선주는 이제 책임 제한을 해버리고 또 IOPC도 이제 책임 제한을 해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추가 기금 협약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1조 2천억 원까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1992년 펀드에서는 막 3,500억 정도였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 넘어서는 거는 이제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추가 기금에 우리 가입했기 때문에 1조 2천억까지는 보상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한 보상은. 그런데 이제 아까 문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신속하게 보상이 되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보상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책임 제한 제도도 있고 또 국제 기금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캐나다처럼 국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기금에서 이제 신속하게 피해자들한테 그 선보상을 하자. 그리고 나서 국내 기금이 이제 책임이 있는 선주한테도 청구하고 그다음에 IOPC한테도 청구해 가지고 구상을 받는 형식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고요. 그때 이제 이런 국내 기금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먼저 선보상 해주려면 그래도 뭐 몇백억, 몇천억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까 문상무님께서 한 2천억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추가 기금 협약은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추가 기금에다가 그 기금을 격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기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행정 비용만 필요하고 사고가 나면은 이제 격출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정유사라든지 등등해서 격출해가지고 얼마 내면 되고 결국은 IOPC 펀드나 선주로부터 받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많은 돈을 그 기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오늘 그 이제 그 해양진흥공사에서 이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그 정부가 그런 그 처음에 초기에 그 보상할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까지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에 상당히 이제 좀 가시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이스캔 그 사장님하고 문 상무님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게 자기가 피해가 얼마나 났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할
보상해달라고 하는 그 입장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득 추계 방식으로 이제 하자는 것이 이제 그 허베이 스프리트 오염 사고 처리하면서 좀 그 힘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허베이 스프리트 그 지원단을 이제 없애버리지 말고 우리가 국내 기금을 만들면서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뭐 이런 태안군의 뭐 한 곳에 하고 또 남해 어느 곳에 한 곳에 하고 또 동해 어느 군에 어촌에 한 곳에 이렇게 1년 상주를 시켜가지고 소득을 그 사람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종별로 1년에 이제 표준 소득이 얼마다는 걸 우리가 딱 갖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사고가 나면은 그 자료를 이제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허베이 스프리트 그 이제 추진단이 다 이제 뭐 산재돼 버렸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앞으로 우리 국내 기금을 만들면 국내 기금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소득 추계 방식의 기초 자료를 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그 해양수산부에서 뭐 최종영 그 선생님하고 안승건 선생님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좀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예, 최종영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저 처음 뵙겠습니다. 그 예, 해사안전정책과에 근무하는 최정영 사무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오늘 급한 보고가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다만 이제 허베이 스피릿 보상 업무 관련해서 이제 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시점에서 이제 해수부에서 그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예, 위해서 이제 저희가 뭐 전문가분들 의견이나 앞으로 이제 청취해서 그걸 좀 보완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다른 해양 사고 대비해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지만 이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기준에 맞습니다만은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본인들이 실제 입었던 피해 대비해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이제 뭐 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한 IOPC 펀드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의 피해를 입었으면 10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입증되는 거는 1밖에 입증하지 못해서 결국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현황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뭐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도 이런 어민들의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뭐 레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그 평상시에 그러한 실적들을 잘 관리를 해서 이제 그 허베이 스피릿과 같은 사고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신속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여건들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은 전문가분들 계신데 앞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가 논의한 그 피해 입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이제 안도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제가 한 말씀 예, 드려도 될까요? 예, 목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부장님. 예. 사실 저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보상액이나 배보상에 관해서 그 어민들께서 그런 흡족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당일 사고가 나가지고서 그때 이제 다쳐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쯤 지나고 또 6개월 지나가지고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뭐 CRPS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합의를 다 해놓고 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 당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저희가 실무에서 제가 이제 항소심체 재판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간혹 인정을 해 줍니다만은 거기까지 오는 당사자들의 고통과 고민, 입증이 사실 힘들죠. 저희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그 어민들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분들도 그 고민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책임 그 지급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또 잘못된 소득 그 계산 방식을은 또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별력이 있어야 될 것은 지당한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2007년에 제가 이 쓴 논문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이제 기억을 더듬었는데, 그 당시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엑선 발데스 사건이 그때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2007년 6월 25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 아이가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해경이라든지 다 그 여럿이 그 당시 공국민들 힘을 합쳐 가지고서 나름 그 청소 방제를 했습니다만, 이 오일 볼이라든지 그래서 저 밑에 해저에 이제 가라앉은 그 기름 들이 오일 볼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이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올 수 있는 뭐 2차 피해는 아닙니다만은 그 해당 당시에 알 수 없는 손해가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저한테까지 들렸어요. 그건 이제 해양 이런 그 기름 전문가들께서 말씀하는 걸 제가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배상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엑선 발데스 사건하고 우리하고의 그 이제 판결이 조금 다른 점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엑선 발데스의 연방 대법원 판결은 그 징벌적 배상금의 비율을 그 당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에 징벌적 배상금이 일부 법에 있습니다만 그 후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징벌적 배상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감성적으로 징벌적 배상금 나빠 그러니까 뭐 10배를 해야 돼 이런 취지로 가는 건 합리적인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 회사 법원에 있는 그 판사님하고 미팅을 할 때 영국의 징벌적 배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직접 했는데, 거기서도 인정이 잘 되지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가혹하기 때문에 많아야 1대2,
1.5 이 정도지 뭐 10배의 배상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뭐 언론사 이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연방 대법원 판결 우리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어질까 봐 이 엑선 발데스 사건에서는 징벌적 배상금 비율을 1대1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방제 비용이 약 미화 21억 달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가 9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소송 비용가 9억 달러면 9천억 원이 되겠죠. 방제 비용이 21억이면은 2조 1천억이 되겠죠. 이제 아까 우리 김민영 교수님이 1조 정도 우리가 1조 2천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물가가 뛰고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담당을 제가 이제 해보면 제가 10년 전에 여기 중앙법원에서 그 소송 담당할 때 그 배상액에 대해서 그 체감하는 당사자들의 느낌하고 지금 10년 후에 지금 제가 이 배상학을 하는 그 체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캐나다 알래스카에서 나온 또 당사자들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징벌적 배상금을 미화 5억 750만 달러 그러니까 약 5천억 정도를 징벌적 배상금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면 지금 이제 2천억 기금을 사회주의 협약 기금으로 마련했다 그러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그 예비적으로라도 이런 금액을 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원에서 소득 추계 방식으로 인정을 하는 방식이 이게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요. 그 재판은 최상의 그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즉, 이 사람이 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그 월 500만 원을 버는 것이 이게 정답이냐, 그분의 추계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 맞느냐, 그걸 검토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사회 상당성에 가지고서 사회 상규에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해답을 얻는 것이 그게 전지전능한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앞집은 어쩌고 뒷집은 어쩐지 그럴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좀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보상받지 못한 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회의 때 한번 저한테 그 담당 분들께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상받지 못한 그래서 왜냐 이제 그분들이 시효도 지나고 이런 분들인데 다 보상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률가로서 시효가 지나면은 어렵다라는 걸 제가 알지만 하지만은 제가 가능하면은 보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자문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은 여러 가지 그 틈새에 부족한 점들이 좀 있다라는 점을 알고 오늘은 법률적인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오늘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듣고서 향후에 좀 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 판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특히 엑손 발데즈 그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5억 불 인정이 됐다는 말씀까지 이제 해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예, 그러면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고 곧 6시 가까이 돼서 그러면 우리 문성일 그 상무님 그리고 정종환 박사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그 전체 그 좀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 상무님. 예, 이렇게
우리 허베이 이 유료 오염 사고로 인한 우리 피해 지역에 잊혀져가는 이제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유류피해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정경문 박사님 늘 우리 태안과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금 소중한 시간에 논의됐던 사항들이 우리 정부 담당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챙겨서 필요한 부분은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당장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 하더라도 좀 실현 가능한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정부의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잊혀진 태안이 아니라 다시 도약하는 태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응원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중원 박사님 혹시 더 예, 네. 정 박사님 우리 예. 그 이성철 부장님께서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라든지 그 알래스카 엑센 발데스 오일 스필 사고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지 이제 그다음에 이런 그 피해를 추계하는데 그 기존의 그 소득 추계 방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경제적인 방법이라든지 환경적인 방법에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그 삼성중공업의 이 기름 유출 사고 피해를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추정할 거냐 이런 부분을 그 논의를 할 때 그때 지금 그 해양과학기술원이죠. 그때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대략 한 그 30여 년 동안에 이런 그 생태계 그 가치 피해로 추정을 이게 그 단일 연도로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1조 원 정도 이 정도 규모가 나왔었고 또 그 경북대학의 교수님은 약 3,600억 정도 또 그 경기연구원에서는 약 8천억 정도 그래서 또 다른 기관에서 한 뭐 6천억 정도 이런 그 기관마다 요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요 생태 피해라든지 관광 피해, 수산 피해, 그 사람의 건강 피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범위가 넓게 나오더군요. 최소 3,600억에서 최대 한 1조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그 중앙값 개념으로 그래서 그 최소한 5천억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완종 의원이라든지 또 그 보령의 김태흠 의원, 목포의 이영순 의원 뭐 이런 그 협상단 이분들하고 그 회사 측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그래서 그 3,600억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가 지역에서도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 대형 그 해양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 태안에서 일어난 허베이 스피리토 사고가 계기가 돼서 이런 그 영수증 문화라든지 카드 결제 이런 그 계산 근거가 명확하게 남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 전 국민에게도 또 좋은 교훈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환경 문제, 또 그 배보상 문제, 갈등 문제, 또 생태 보건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안을 폭넓게 이렇게 논의할 수 있어서 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삼성중공이 3,600억 원을 이제
격출해 가지고 그 사회적 협동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상법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책임이 50억 원으로 제한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은 50억 원으로 끝나야 되지. 뭘 또 다른 그뭐 피해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면 상법이라는 게 뭐가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 그런 이론들이 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상법에서 말하는 손해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손해 그걸로 이제 봐야 되고 아까 그 3,900억에서 6,500억까지 그 나온다는 그런 이제 장래에 대한 뭐 환경 손해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상법에서 말하는 그 책임 제한액이란 거는 좀 다른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법에 있는 그 책임 제한 그 규정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그 합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그 시간이 걸렸고 노력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법제도로서 그런 걸 좀 확립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미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다른 제도,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상법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으로 김연빈 그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마이크 좀 켜고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아마 예, 김현빈입니다. 뭐 그때 경험이 회의도 예, 다 끝나가는데 제가 예, 뭐 예, 크게 말할 오늘 그 해양수산부 창립 25주년 기념 세미나가 그 뭐 있어서 좀 그걸 예, 듣고 여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에 대해서 감회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허베이 스피리트 사고가 나서 그 피해 보상 지원단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미지 개선 사업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었고 했는데 제가 뭐 지금 좀 궁금한 거는 제가 앞에서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삼성이 3,800억 원인가를 얼마 투자를 해서 그 출연을 해서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궁복 그 협동조합장님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협동조합의 그 기금이 거의 뭐 그 1,000억이 있는데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그 제가 2년 동안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허베이 스피리트에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미지 개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 사고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그 미쿠니 같은 곳에서는 그 뭐 기념 요트 레이스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제가 이제 바다 수영을 좋아하니까 그 허베이 스피리트가 시커멓게 오염된 그 말리포 해수욕장이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뭐 복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했다.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정말 그 바다 수영 대회를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2008년 7월 17일 날 개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까지
참석하시고 변웅 전 장관님도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해서 이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는데 그런 행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성 행사지만은 태안을 기념하고 태안을 알리고 유류 오염 사고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퇴직하고 그 태안군의 그 관계자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태안군에서 보니까 이제 요즘은 뭐 태안군의 그 요즘 서핑이 유행이니까 말리포 해수욕장을 뭐 대한민국 서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정말 그런 그 태안 유류 오염 사고의 그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바다 수영 대회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12월 7일 날을 기념해서 그 겨울철에 바다 수영 대회를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세계 각국에서 그것을 그 다시 한번 태안 오염 사고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제 생각이 제가 그 많이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는 저 태안 맨 북쪽에서부터 태안 맨 남쪽까지 거의 한 50km가 되는데 그런 곳을 정말로 세계 그런 수영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50km짜리 수영 대회도 있고 30km짜리 수영 대회도 있는데 그런 수영 대회를 태안 반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국제 수영 대회를 개최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구상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참 그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일로 궁금한 게 그 태안에서 지금 그 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1,000억 원이라는 그 기금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게 하여튼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이성철 부장판사님 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성철 부장판사님하고 저하고 저 친구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저 김연빈 그 대표님 그 1,000억 그 문제는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 1,000억이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뭐 좀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뭐 듣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우리 전문가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그 기금을 잘 사용해서 그 태안 주민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봐서는 이게 이제 보상 신속한 보상이 되도록 하는 이제 법제도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입증하는 문제 같은 것도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되고요. 뭐 다행인 것은 이제 해양수산부 그 안전정책과에서 계획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고 우리 또 민간에서도 잘 받들어서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좋은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이걸로 이제 그 마치도록 하고 우리 그 이영균 연구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서 발표해 주신 문승일 상무님, 정종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행사는 앞으로도 이제 수산해양 레저의 법과 정책의 분야에서 이제 그동안 연구가 안 된 분야들을 찾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제 성원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를 맡았던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 그리고 수산해양 레저 법정책 연구의 총무 이영균 연구교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균 박사님, 잠깐 마치기 전에 우리 박신환 대표님한테 그 마지막 그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저도 정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상무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보고도 상당히 아주 잘 해주셔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한두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석경 사장님께서 그 실무에 계실 때 경험하신 이제 말씀 속에 이런 유류 사고 나면 한국에서 사고 나면 한국의 그 피해민들이 굉장히 과장해서 청구하고 좀 그런 점이 국제적으로 소문나는 정도다,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안타깝다 그러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전엔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청구인들, 그러니까 피해민들 쪽에서 보면 이런 사고 당하면 정말 아주 절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그 자료들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걸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안전한 쪽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좀 과장해서 청구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자료가 요즘같이 거의 다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가 아주 이제 굉장히 투명해진 지금 상태에서는 앞으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증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P&I가 됐건 기금이 됐건 정당하고 합리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는 기꺼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거기 전문가로 붙은 서베이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성실히 임하면 또 그리고 또 피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될 때 우리 문승일 그때는 이제 국장님으로서 하셨듯이 서로 그걸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매끄럽고 스무드하게 이렇게 잘 처리될 거라고 보고요. 얘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이산호 사건입니다. 우이산호 사건 때 그 사고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사실은 태안에서 버스로 피해대책위원회 그때 그 책임자들 또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그 회장단들이 내려와서 특별히 이 피해 지역의 피해대책위원회에 많은 자문까지 해주고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죠. 여수, 광양, 하동, 남해 4개 군에 걸친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그것이 1년 6개월 만에 거의 민원 없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또 그리고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자료가 없기보다는 자료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고 합리적인 그런 그 손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그런 보고서를 발행함으로 해서 그 보험사에서 그 하나도 깎은 거 없이 그대로 다 전문가의 의견대로 전부 다 그 보상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저희가 이 협의회에서 겪었던 그 아픈 그 기억만을 저희가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이 모임이 끝나기보다는 이 자리가 생각보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자리까지 갖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더 잘 처리가 될 것이다 하는 좀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신환 회장님, 우이산호 아주 잘 끝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잘 끝났습니다. 예. 그 1년 6개월 만에 아주 그 한두 개의 조금 이상한 클레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원 사실 없이 1년 6개월 만에 그 4개군에 걸친 그 사고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거 조금 말씀드리면 그때 그 사건은요, 청구인들이 청구서를 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문가 보고 당신이 전문가라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객관적인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서 우리 전문가로 하여금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문제가 없고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보고서에 굉장한 공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저희 보고서를 PMN 쪽에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돼서 아주 매끄럽게 그 사건이 처리된 케이스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그 우이산호 사고의 저 손해배상 처리 문제를 다시 한번 기회를 갖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치도록 하죠. 예. 네, 박신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 문승일 상무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신환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제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기쁜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름답다기보다는 너무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저희가 이만큼 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사고가 난다면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잘 리드를 하실 것이고 아마 훨씬 더 과거에 우리의 그 아픈 그 기억보다는 잘 될 것이라 하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즐겁습니다. 문상무님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성철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최종영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이성철 부장님 고생했습니다.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